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을 빼앗기지 않으려 몸 바치시고 대한 독립뜻으로 나라 지켜온 용맹무쌍 훌륭한 인물도 많아. 만세운동 유관순 도만중군 장군의 아들 김두한 봉오동 전투 홍범도 백범 김구쌤 도시락 폭탄 윤봉길 홍해 장군 갑재우 나라 구한 이순신 순국선열 정신 잊지 말자 역사 대한민국 만만세 애국심도 투철한 신통방통 장씨 만사해결 단신에게 물어봐 완벽해 야. 자, 무엇이든 물어보사.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뜻을 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죠. 뭐 네. 다들 아시겠죠.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사실 6월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날들이 며칠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먼저 6월 1일은 의병의 날입니다. 의병의 역사적 가치를 일깨워 애국 정신을 계승하고자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6월 1일 현추일은 충국선열 및 장병들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법정 공휴일입니다. 네. 그리고 6월 10일은 우리나라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고요. 그렇죠. 6월 25일 6.25 한국전쟁의 의의를 되새기면 안보의식을 강조하고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선조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출연자 근황 뉴스 시간입니다. 네네. 동생을 너무 사랑하는 누나와 누나의 집착에 숨이 턱턱 막힌다는 동생. 동생이 뭘 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켜봐요. 동생이 이제 샤워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럼 밖에서 콧노래를 부르는지 확인을 하고 집착이야. 아 진짜기 들어가. 아 진짜기 아니 그러면 들어가. 넌 네 모든 거를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동생. 그렇죠. 저는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 있지. 누나가 모아놓은 돈. 빨리 계좌 이체하라고 해. 바로. 해줄 수 있어? 해줄 수 있어요. 진짜로? 네, 해줄 수 있어요. 진짜로? 네, 어? 네. 동생한테 전 재산 다 줄 수 있다고 해서 시청자들 반응이 뭐 주네 마네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 결국 네. 전 재산은커녕 출연료도 이제 누나가 받아갔다고. 네. 잘 모으네요 정말. 네. 다음은 동안의모 때문에 한자들이 못 믿어 한다던 우리 반호병님의 소식입니다. 36이요. 성형외과. 동안이네. 청소하실 때 찢어지신 적 있잖아요. 아, 요걸 직접 꼬매신 거예요, 그럼? 그렇죠. 진짜 잘 꼬매요. 인정. 동안인 남편 때문에 이제 망하게 생겼습니다. 여지까지 한 번도 돈을 벌어온 적이 없어요. 저는 0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마이너스가 아닌 방송 후에 찾아온 한자가 2배로 늘었답니다. 와 마이너스가 이제 0이 됐대요. 플러스로 가는 길목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아내분도 굉장히 좋아하셨겠어요. 예. 예.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건 홍보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고민을 해결해 진짜 드린 거예요. 고민이었어요. 고민을 예. 해결해 드린 거고 그냥 여기 눈 찢어졌을 때 잘 꼬맸다 그 얘기만 했어요. 예, 잘 꼬맸다. 아, 잘 꼬맸다. 아주 쌍꺼풀이 아니에요. 찢어진 거 꼬매준 거예요. 찢어진 거.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얼마나 간절한 고민들을 들고 오실지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이름 김동혁입니다. 54입니다, 올해. 쉽네. 우리 룰은 알죠? 우리가 60m는 다 예, 예. 반말이니까. 예. 아, 이게 정장 입고 오면 반말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근데요. 반말하세요? 자, 지금 무슨 일해? 반말하세요? 자, 지금 무슨 일해? 저는 한국도로공사 다녀요. 아, 도로공사. 예. 아니, 지금 한참 출근해서 일할 시간인데 여기까지 찾아온 일 보면 네. 뭔가 조금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때문에 왔어? 이제 밤마다 어, 그 불면증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불면증 때문에. 네. 왜?
제가 이제 또 교통사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통사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말은 근데 이제 저희 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가 한 4,00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4,000km 안에서 연평균 2,00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2,00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사망자가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발생이 돼요. 근데 이제 퇴근 후에도 저희 자체 앱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교통사고 발생되면 알람이 울리고 알람 울리는 거 사고가.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라는 게 시간이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울리고 새벽에도 사고가 나면 또 그렇죠. 울리고 잠을 못 자게 그럼 네, 가야 진짜. 돼. 가야 되는 거야. 자다가도 이제 그 알람이 울리면 깨가지고 확인을 하고 이게 이제 인명 피해가 크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관련 차량이 많다거나 이러면 또 이렇게 사무실에 나가서 제가 업무를 처리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날이 새고 막 그래서 기억에 남는 막 그 사고 같은 게 뭐 기억하기 쉽겠지만 예, 그러니까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사고 중에 하나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지방에 계시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서울에 사는 가족들이 이제 할머니를 뵈러 내려간 과정인데 아이쿠야 그 경부고속도로 기흥 부근에서 너무 과속으로 가시다가 급하게 갔고 예, 차가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가드레일 이렇게 쭉 타고 가면서 방음벽을 차 측면으로 딱 친 거예요. 그래서 차가 두동강이가 나면서 5분이 타고 계셨는데 4분이 사망을 했어요. 4분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 할머니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날 이 사고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사고로 또 아들이 사망하고 손자가 사망해가지고 집이 초상이. 네, 3대가 이렇게 사망을 아유. 하는 좀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이제 안타까운 게 조금만 조심하면은 사고가 나더라도 사망하지 않고 그치, 사고도 안 그치. 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 안 지키는 게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안전띠 착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 아시겠지만 안전띠 착용은 안전벨트 2018년부터 이렇게 의무화됐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뒷좌석도 착용을 지금 해야죠. 뒷좌석도 다요. 예.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튕겨져 나가지고 사망하는 비율이 30%거든요. 그러니까 고속이니까 10명이 사망하면 3명은 안전띠를 착용 안 하는 거예요. 안전띠 착용률이 우리나라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89%밖에 안 돼요. 근데 저기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99%거든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49%, 50%도 안 안 됩니다. 되겠지. 뒷자리 이게 정말 나는 그거 왜 파는지 모르겠어. 그 저기 뭐야. 소리 안 나게 끼는 이거 거 소리 안 나게 여기 맞아, 끼는 맞아. 거 있잖아. 요만한 네, 거. 맞아요. 그거를 아니 제가 그런 사고도 있어요. 그 사망 사고 나서 갔는데 안전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안전띠를 다 잘라버리고 그 클립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클립만 딱 꽂아놨더라고요. 아니 사고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진짜 하시면 안 되고 안전띠는 왜냐면 소리를 그렇게 시끄럽게 해놓은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안전하라고 진짜 그럼- 경보음이니까 예 경보음이니까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에서는 정말 안전거리 확보가 되게 전 중요하고. 무조건 100m 이상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요. 예. 왜 그러냐면은 그 100km로 주행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그럼 50m 미끄러지거든요. 근데 저기 어떤 위험 상황이 있다. 이게 인지하는 게 한 1.5초에서 2.5초 걸려요. 그래서 그거 인지하는데 한 5, 60m 주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100km로 주행할 때는 100m 이상 안전거리를 예, 확보하는 게 무조건 정말 해야 중요해요. 되거든요 이게. 근데 고속도로에서 이 앞이 100m가 어느 정도 되지 잘 모르시잖아요. 차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차선 하나가 20m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0m 정도 유지하고 싶다면 그 차선 5개 정도 5개 정도를 맞아요. 이게 사실은 방심인 것 같아요. 급하다고 가속하고 졸린데 좀만 더 가서 쉬어야지, 좀만 더 가다 쉬어야지, 막 그런 것들 그런 게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예. 이렇게
졸음운전 사망자가 고속도로 사망자 중에 70% 차지하거든요. 졸음하고 주시 때문에. 운전보다 더 위험하다. 근데 2005년도에 발생된 사고였거든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승용차 단독 사고가 있었어요. 갓길에. 그래서 저희 회사에 안전수찰차가 있거든요. 그 사고 처리를 하는 담당 차가 있고 직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승용차 뒤에서 이렇게 안전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25톤 화물차가 운전자가 돌아가지고 저희 그 순찰차 후미를 추돌한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이제 다행히 약간 부상만 입었는데 한 분이 한 분은 의식을 잃었어요.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현장에서. 네. 아유.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에 가서 이제 그분을 만나봤는데 그분이 30살이에요. 30살. 30살이었는데 결혼한 지 한 달 됐더라고요. 아이고. 결혼한 지 한 달 됐더라고요. 아이고. 부인이 임신했고 저기 가서 이제 제가 이제 헤어질 때 부인 눈을 봤는데 정말 슬프더라고요. 계속 기억에 남지. 네. 이게. 동혁이는 매번 그런 일들을 수동을, 마주해야 되니까 예. 내가 기분이 좋고 지금 굉장히 그렇죠. 뭐 좋은 일이 있어도 있고 막 이러다가도 언제 이런 일들을 알람이, 계속 또 뭐 마주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네. 뭐 불면증이 생길 만하네. 우리 참 화물차 기사님들 참 고생 많이 고생 많이 하세요. 하시죠, 예. 물론 뭐 지키시면서 당연히 휴식하시면서 그렇죠. 하시겠지만 정말 바쁘게 한 건을 더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가족을 생각하고 본인을 생각해서 중간중간에 충분하게 쉬셨다가 그러고 하시는 게 그게 장기적으로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두 가지만 좀 지켜주시면 좋겠더라고요. 한 가지는 30분마다 환기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30분마다. 창문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차를 타면 호흡을 하게 되잖아요. 이산화탄소가 예. 이렇게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 농도 수치가 올라가면서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0분마다 이렇게 환기시켜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하나 더는 2시간 주행하시면 반드시 15분 쉬시는 예, 게 그게 중요해요. 고속도로에 많이 쓰여 예. 있어요. 예. 그게 버스라든가 화물차는 다 의무화돼 있거든요. 요즘엔 차에서도 얘기를 해요. 이제 쉬어가야 될 시간입니다라고. 예.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본인 실수로 본인 다치는 거를 떠나가지고 또 정말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의 생명까지 뺏어갈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럼 우리 서로 진짜 조심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뭐 우리가 얘기는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불면증은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불면증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 알람을 꺼놓을 수도 없고. 야, 진짜. 그래. 그래도 불면증을 좀 줄일 수 있는 거는 내가 볼 때 다른 거 없어요. 틈틈이 운동해. 지금 운동 안 하지? 테니스. 좋네. 자주 안 하지? 네, 보통. 자주 하는 눈빛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는 어떤 운동이라도 뭐 하다못해 걷기라도. 땅복 입고 걷기라도 하면 지금 정신적으로 힘들잖아. 네. 너무 체력적으로 몸이 힘들어야 정신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불면증에도 좀 효과가 있어. 사실 우리 그 동혁이가 이제 불면증에서 헤어나오려면 많은 분들이 이제 안전벨트 사고가 안 나요. 안전벨트를 90% 이상 올리고 네. 앞자리 뒷자리 이렇게 올리고 이 방송 보시면 한 번 더 경각심을 좀 갖고 더 신경 쓰시고 예. 우리 모두가 정말 건강하고 안전하게 행복하셔야죠. 네. 예. 우리 동혁이의 불면증 사고 문자가 새벽에 띡띡띡 알람 울릴 때마다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자, 어떤 해결로 주실 건지. 십육반기여 말해줘라. 고속도로가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게. 야, 나가는 문은 저쪽으로. 나가는 문은 저쪽. 이거 안전하게 알려주는 거잖아. 자, 화이팅! 화이팅! 자, 우리 도로공사인 모든 분들 힘내세요.